여기는 이 공간은 이제 당시에 응접실로 썼던 곳이에요. 저기 뭐 국무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런 안내판도 있는데 말 그대로 이곳에서 이제 임시정부 요인들, 네네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한국 독립당 당뇨들이 이제 이곳에서 많이 회의를 하고 여기서 이제 뭐 해방 이후에 우리가 미군정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뭐 신탁 통치를 반대해야 하는 운동을 한다라든지 굵직굵직한 선택과 결정을 했던 공간이니까 진짜 중요한.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말 정부의 회의실 같이 네네. 중요한 이야기가 오고 갔던 그런 곳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45년에 해방되고 김구 선생이 4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한 3, 4년 기간 동안에 네. 김구 그리고 김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네. 내리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가 사실 이곳에서 결정되었다고 하는 거니까 와. 그게 지금 되게 진짜 아니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는지 소설가요? 너무 사실 아니요 다리도 꼬아도 되는지 굉장히 영광된 시간인 거네요 사실은. 그렇죠. 네. 49년 6월 26일입니다. 2월. 6월 26일. 26일. 그러니까 해방된 지 4년 이제 되는 해가 되고요. 오전 11시 30분이고 이때 이제 한 사람이 찾아오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안두희라는 존재가 네. 찾아오게 돼요. 사실 그날 26일 날 오전에 뭐 안두희가 찾아왔었을 때는 그게 그렇게 뭐 그냥 뭐 안부 여쭙고 문안 그냥 인사하고 할 얘기 있나 보다 어. 하니까 이제 비서였던 선우진이 잠깐 기다려봐라 지금 상황 이러니까 하고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 올려 보내는 네. 상황. 여기까지는 그냥 정말 평온했던 그러니까. 뻔했던 일상이었던 네. 건데 그리고 나서 선우진이 내려오고 한 2분 정도 됐나? 정말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 총성이 탕탕탕탕 네 발이 들린 거예요. 계단이 이렇게 해서 1층으로 내려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2분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언쟁이 오고 가거나 다투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사실상 총을 거의. 쐈다는 계산이거든요. 왜 안두희가 김구를 죽였을까? 그리고 그 이야기의 배후에는 안두희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있진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가 하나 아니 흘러가는 근데 거죠. 진짜 처음부터 질문을 늘 품고 있던 거. 아니 왜 그런 거야 진짜? 그렇죠. 근데 크게 이제 좀 쟁점이 되는 부분이 굳이 있다라면 이거 한 번만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거 뭘까요? 여기 네. 안두희가 증언했던 내용인데 1961년 4월 17일 날 네. 실제로 이제 김용희 씨가 네. 안두희를 잡아서 아. 검찰에 넘겨요. 검찰에 수사를 이것도 하게 된 거죠. 우리 시민이 잡아서 그렇죠, 넘겼을 그렇죠. 때 말했던 증언인 거네요. 네네네. 네. 경교장 2층에 올라가 인사를 드리는 척 하다가 선생님 하고 부르니 백범이 쳐다봤다. 그 순간 그대로 방아쇠를 당겼다. 그대로 그저 나도 모르게 총을 빼자마자 한 발 갈기니까니 선생님. 벌써 어대 두 골에 맞아서 말도 못하고 팍 쓰러지는데 그 다음에 뭐 그저 무조건 더 몇 방 더 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고선 완전히 선생이 쓰러지더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여기서는 이제 사실 올라가자마자 쐈다. 별 대화 없이 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여기는 선생은 국회 소장파 얘기를 꺼내며 세간에서는 경교장을 싸고 여러 가지 낭설이 떠돌고 있는 이때에 너까지 와서 이러면 남들이 색안경을 끼고 들 테니 돌아가라고 말하였다. 정당이나 언론계에서는 모두 선생을 공산당과 악수한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러시는데 제가 어찌 선생님의 본심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정당이나 언론 쪽 모두 선생님을 공산당과 한패라고 합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요? 그런 소리 할 거면 당장 돌아가시오. 선생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바꾸시고 회개하십시오. 선생님께서 30년간 쌓아온 탑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최고조로 흥분한 나는 선생과 여순 사건, 강태무, 표무원, 소령 월북 사건, 장덕수 사건 등을 연상하려기에 그 후의 언쟁은 기억이 없다. 언쟁을 계속했네요. 여기는 언쟁이 네. 나오죠. 언쟁이 나오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언쟁 부분, 이게 49년이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체포가 돼서 왔고, 바로 체포가 돼서 온 상태에서 아마 배우들하고 사전에 나눴던 얘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지원이 좀 중요한 건데, 자 일단은 안두희가 죽었다. 그리고 안두희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 요 얘기는 이제 대강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 그래서 오히려 다른 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즉 안두희가 김구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그 당시의 배경은 있지 않았을까? 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그 여기 보면 방금 읽으셨지만 네. 선생은 국회 소장파 얘기를 꺼내며 세간에서는 경교장을 싸고 여러 가지 낭설이 떠들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 말이 뭐냐면 네. 국회 소장파라고 하는 어떤 국회 내에 네. 젊은 국회의원들과 아. 여기서 얘기하는 경교장은 자기와 임시정부. 여기요. 왜냐면 해방이 됐었을 때 우리가 48년에 정부 수립할 때 분단이 돼버리기 때문에 김구 선생은 정부 수립에 안 된다.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한민족이고 하나의 정부가 맞지 않냐. 나는 분단 정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김구와 그 세력은 원외 세력이고 한편에선 분단이더라도 우리가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주로 젊은 의식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주로 무소속으로 국회에서 자기들끼리 소장파를 결성해서 활동을 할 때예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안쪽에 이 48년, 49년에 반민특위 들어보셨죠? 반민특위. 친일파 처단법. 요거 통과되고 그리고 농지개혁이라고 해서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지주들이 땅 다 갖고 가지고 농민들을 괴롭히고 그 체제를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진행이 되고 있었고 또 한편에서 굉장히 큰 아픔이지만 제주 4.3 사건 아시죠? 네네네. 제주도에서 또 어떤 그 좌우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대량의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잖아요. 네네. 이걸 우리는 각각 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시기로 따지면 이 시기가 다 1948년, 49년이에요. 근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네. 김구 선생이 49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같은 시기예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게 뭐냐? 48년에 우리나라가 분단이 됐고 김구 선생이 그 분단 체제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안 된다. 하면서 통일운동을 하시면서 남북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떤 그 남한과 북한의 어떤 분단으로 나가는 길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어찌됐건 남한만의 본인은 자율정부라고 얘기했는데 단독정부에 협력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이승만과 완전히 결별을 하면서 그쵸. 나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독립운동한 건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승만 노선을 격렬하게 비판하면서 어제의 동지가 완전히 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분단 체제를 반대했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대강 느낌이 오시죠? 네네네. 즉 김구는 원외에서 분단 체제를 반대하고 있고 48년, 49년에 진행되는 각종 사회 개혁과 분단과 민간인 학살에서 김구 선생님이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황증거상 보게 되면 정황상 보게 되면 김구의 암살을 통해서 누가 큰 이득을 봤냐? 누가 큰 이득을 봤어요? 이승만 정권. 이승만 정권 네. 이득을 본 거죠. 네. 단순하게 이승만 개인이 아니라 이승만과 같은 뜻을 가졌던 그 정권과 협력자들이 이득을 보는 구조일 수밖에 완전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였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무너지고 나니까 네. 그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세상이 되는 거니까요. 이 당일날 흔적을 보게 되면 실제로 살인 사건이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여기서 돌아가실지를 아무도 몰랐잖아요. 아, 당연히 모르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약 2시간 전에 이미 이곳엔 헌병대가 와 있었어요. 그리고 암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헌병대가 들이닥쳤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사건을 배당받았던 건 검찰 쪽에서 최대규 검사인데 검사가 오기 전에 이미 헌병대가 헌병이. 둘러싸고 있고 어떻게 아냐는 거지. 진짜 이상하죠. 그 다음날 뭐라고 발표하냐면 단순 범행이다. 안두희가 쏴주는 혼자? 네. 혼자 어떻게 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그러니까. 되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과정을 보면서 이상하고 당일날 이 당시에 이제 검찰청 소속으로 이 사건을 배당받았었던 검사가 막 부지런하게 뛰어다니는데 네. 그분이 나중에 증언을 해요. 일단
국무총리를 찾아가요. 이범석 국무총리를 찾아갔는데 네? 문 앞에 수렵중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냥하러 나갔다. 아, 수렵중. 네, 수렵중. 수렵중. 사냥하러 나갔다. 신성모 국방장관을 찾아가요. 국방부 장관. 근데 또 아프다고 뭐 문을 안 열어줘요.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 봤더니 안에 계세요? 건강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막 얘기를 하니까 얘기하면 놀라야 되잖아요. 근데 sak당이 별로 놀라지도 않고 일어나면서 이제 가볼까 하면서 옷을 입으면서 이제 민주주의를 할 때가 됐군. 어머나? 이 말도 무슨 이상하죠. 말이야? 그렇죠? 이제 민주주의를 할 때가 됐군. 그게 너무 느낌이 이상해서 이 검사가 이번엔 청와대, 그 당시 경무대죠.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데 네. 이승만 대통령 낚시하러 가서 없는 거예요. 다들 왜 이렇게 나갔대?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날 하필 김구 선생이 암살당하는 그날 국가의 핵심 요인들이 다 없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자리를 피하거나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결국 이 얘기가 앞에 얘기랑 딱 맞는 게 뭐냐면 김구의 죽음의 과정 속에 결국은 이승만 계열의 정치 세력과 친일파 계열의 정치 세력이 분명히 있고 특히 이제 그 안뒤의 상관이었던 그 당시 어떤 장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이제 친일 경력 어떤 그리고 이승만 라인에서의 철저한 반공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안뒤의 입에서 안 나왔을 뿐이지 누가 죽였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사실 정확한 거죠. 그때 만약에 좀 깨끗하게 클린하게 심판이 됐으면 그 후에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나 낭설들은 안 나왔을 텐데.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아까 읽어주셨던 부분에서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선생님은 선생님이 30여 년간 투쟁한 탑을 선생님의 소원으로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보면 이미 이 안뒤의 논변에는 김구가 빨갱이가 됐기 때문에 내가 죽였다. 이런 식의 논리가 이제 당시 통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90년대 초반에 백범 선생 암살 진상 규명 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거기서 대두됐던 문제가 암살의 진상 규명도 중요하지만 암살의 현장도 중요하다. 문화재청 운동을 해가지고 6년 만에 2001년도 4월 6일 날 서울시 문화재를 받았죠. 한반도에서 유일한 임시정부의 유적지라는 얘기야.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전체 지상 2층, 지하 1층에 264평뿐만 아니라 이 둘러싸고 있던 그 당시에 1,500평이 다 확보가 돼 있을 때 경기장 전체가 이게 모습이 제대로 복원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도 우리 민족의 과제는 수건이면 과제가 뭐냐 통일 아니요 평화통일인데 평화통일로 가는 과정 속에서는 백범 선생이 디뎠던 길,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소원이 뭐니 그러면 통일 이렇게 그냥 의뢰껏 말했거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랬는데 그게 그냥 밑바탕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살았던 것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았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룩한 거니만큼 잊지 않고 정말 지금부터라도 지금 우리가 써내려갈 역사는 첫 단추를 잘 깨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의 역사는 좀 평화롭게 물려주고 싶네요. 네. 우리 땅 민족이 세계 무대에 아무런 줄 없는 그런 기질을 당했습니다.